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언매가 어떻게 출제된 건지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하고 가볼게요. 자, 봐봐. 작년 수능 올해 6평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분석적이냐. 응? 일단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수능은 어려웠죠, 언매가. 어려운 정도. 근데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평이하게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선생님이 좀 다르게 말할걸.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많이 틀렸으니까 어려웠어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쉽다고는 안 해요. 적절하다. 어려움과 평이함의 중간 정도, 즉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지금 화작 선택자들의 1등급 컷이 87점이야. 아니지, 92점으로 예상이 된대요. 내가 예상한 건 아니고 입시 업체들이.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지금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컷이 확정이 안 됐잖아. 언매는 87점에서 8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화작을 많이 해, 언매를 많이 해? 언매 쪽에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몰려 있다고 치자. 특히나 이과 상위권 애들은 거의 다 언매를 하니까. 어차피 화작이든 언매든 공통 영역 34문제는 똑같이 보잖아. 똑같이 보잖아. 그런데 이 컷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그럼 언매가 5점이나 낮을 정도로 선택 과목 내에서 이렇게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무슨 얘기면 잘 봐.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화작, 언매에 둘 다 있다고 치자. 같은 수준. 같은 수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언매가 화작보다 한 선택 영역 11문제에서 한 5점 정도가 차이가 났나 봐 라고 할 수 있잖아. 같은 집단이라고 치면은.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지. 왜냐면 언매 쪽에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더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근데도 5점이나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언매는 11과목 11문제 내에서 5점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이상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언매 쪽에 이제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아이들이 뭔가 언매 공부가 잘못돼 있구나.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언매 공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일단 첫 번째, 언어, 즉 문법에서 상위권 애들이 이거 꼭 문법 개념 다 빠삭하게 알지 않아도 보기 박스랑 짜맞추다 보면 답 나오던데, 이런 애들 이번에 박살이 났을 거고,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머리 굴리는 애들. 매체를 이건 뭐 그냥 뭐 매체 특성만 알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읽을 필요도 없던데, 그냥 전반적인 왁구가 뭐야 국어 선생이, 어떤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 틀, 거기다가 이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만 보면 인터넷 매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던데, 이런 친구들, 머리 굴리는 친구들 박살이 난 거지. 결론이 뭐냐, 문법 개념학습 빠삭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매체, 요즘에는 내용과 연관 지어서 선택지를 내니까 그렇다고 내용을 독서 영역, 비문학 독해하듯이 읽을 필요는 없어. 근데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나요?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이야 사실은. 자, 출제 지문을 보면은 작년 수능에서는 접사, 조사, 모음 조화, 담화, 서술어의 자릿수, 한글 맞춤법 이런 게 문법에서 나오고, TV 방송, 블로그, 스토리보드 이게 매체에서 나왔고. 잘 봐 어떻게 변화하나. 6평에서는 의문, 뭐 모음 조화, 음례 포함되긴 하죠. 그 다음에 높임법, 형태소, 피동 보면 좀 겹치는 게 별로 없지. 그리고 TV 방송 이거 겹쳤고, 포스터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 나왔었어.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이 막 나왔었잖아.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건데요. 막 이거 나왔었어 6편 때. 그 이번에는 용언, 합성 용언,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 부정 표현, 음운. 이게 이제 문법에서 나오고 매체에서는 전자책. 새로운 거죠. 방송도 이제 교내 방송, 라디오 방송 같이 교내 방송, TV 방송이 아니라 교내 방송. 그 다음 휴대전화 메신저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매체가 굉장히 좀 지문들이 다양해진다는 게 보이지. 문법도 기존에 출제된 거랑은 겹치지 않게 내려고 한다는 게 보이지. 그치? 그 다음 특이사항을 보면은 언어 문법의 난이도가 작년 수능은 높았고, 그 다음 6평 때 매체 지문의 다양화 이게 좀 있었고,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은 뭐 문법이 특별히 어렵다 이런 건 아닌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매체 지문의 내용적인 요소와 관련해서 선택지를 많이 만들더라. 매체 자체의 특성만 가지고 그냥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매체 내용까지 확인해야 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느낌이 와.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애들이 막 대강 읽고 풀고는 야 우리가 확실히 화작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 이걸 평가원에서 모를 것 같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출제하면 애들이 이제 우와 우리도 화작 애들 같이 내용을 읽어야 되네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내용을 읽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러면 화작에서 소요되는 시간, 화작 아이들은 아무래도 다 읽고 풀어야 되잖아. 그 시간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야. 그 시간 싸움에서 언매가 너무 유리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평가원에서도 한 거지. 그래서 내용과 관련지어서 선택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36번 두 문제가 걸쳐 있는 지문형 문법. 자, 일단 35번 한번 볼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 그러면 지문에 나온 내용 적용하기.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 B, C, D. 지문의 내용 적용하기.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즉 명사 플러스 동사 또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명사 동사 합쳐지면 합성 동사, 명사 형용사 합쳐지면 합성 형용사.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지. 그래서 합성 용언 괄호치세요. 중심화제야. 독해를 할 때는 비문학 독해처럼. 알겠죠? 어떤 애들은 이거 안 읽고 그냥 막 문제 풀더라. 해봐 어디. 그래도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가 나와요. 읽고 푸는 겁니다. 단 내가 아는 내용이면 읽는 속도를 빠르게,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읽는 속도를 느리게. 전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갑자기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스피드 다운. 이렇게 속도 조절하면서 읽는 거예요. 알겠죠? 합성 용어는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 합성 용어니 뭔지 알아도. 스피드 다운. 먼저 두 가지 얘기하겠대. 비문학 독해 하듯이 구성적 측면, 그 다음은 뭐 의미적 측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한 문제는 구성적 측면에 대한 문제고 한 문제는 의미적 측면에 대한 문제겠지. 이건 이제 비문학적 독해력, 독서 영역의 독해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합성 용어는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시가 나와. 선생님이 비문학형 문법 요 지문은 사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시가 핵심이야. 그럼 예시를 봐. 쓸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 문법적 관계는 이런 거구나.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손잡다는 손을 잡다니까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다. 이건 쓸모가 없다. 쓸모를 없다가 아니잖아. 쓸모가 없다. 이건 손을 잡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자랑 삼다는, 봐봐, 자랑 삼다. 자랑을 삼다 이상하지. 자랑이 삼다 이상하지. 자랑으로 삼다. 자랑과 동사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다. 한편 의미적 측면, 여기부터는 딴 거.
그러면 여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게 35번이죠. 됐지? 자, 나는 시장에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에 값싸게는 끊어봐. 값이 싸다. 주어 서술로. 기억이죠? 오케이. 2번 눈부시는 끊어봐. 눈을 부시다냐? 눈이 부시다. 주어 서술로. 기억이죠. 3번 뒤돌아는 끊어봐. 얘들아, 뒤돌아 앉았다가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를 돌아 앉았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쓰는 애들이 있는데 뒤를 돌다가 아니야. 뒤로 돌다지. 뒤로 방향을 나타내니까 뒤로 돌다. 그러면은 부사어 플러스 동사니까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죠. 알겠나요? 그렇게 치면은 아까 자랑 삼다도 자랑을 삼다요. 선생님 자랑을 삼다요. 이래놓고 막 우겨요. 애들이. 자랑을 삼다가 어때서요? 자랑으로 삼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4번. 밤새워는 밤을 새워. 목적어니까 니은이고. 앞서서는 앞을 서서가 아니죠. 앞이 서서도 아니고. 뭐겠어? 앞에 서다. 앞에 서다. 뭐뭐 애니까 부사어. 디귿이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쓴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평소에 잘못 쓰던 표현들이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래. 앞을 서다? 아니 앞에 서다. 알겠죠? 앞, 뒤, 방향이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야지. 알겠죠? 자, 한편 의미적 측면은 뭐냐? 합성 용어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지냐 또는 새로운이냐.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죠. 쓸모가 없는 거니까. 반면 주름 잡다는 야, 내가 이 동네를 주름 잡았어. 그럼 막 이렇게 주름을 잡아 바지에? 아니잖아.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 뭐 이런 새로운 의미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주름 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어 중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 이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지금 불타고 있어. 몸에 불 붙었겠네? 그게 아니잖아. 의욕이나 정열이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 애가 붙었으니까 부사어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 됐지? 자, 그러면 36번 풀어볼까요? 자, 목말라 있다. 목 플러스 마르다인데 이게 보니까 학문의 목말라인 건데 의미를 유지한 거야? 새로워진 거야? 새로워진 거죠. 목마르다가 의미 유지면 thirsty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택 7번.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끊어. 틀렸지. 새로워졌고.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 건 맞죠? 아, 나 목말라. 이게 아니잖아 지금. 깨달음에 목말랐다. 부사어가 필요하죠? 자, 2번. B. 점 찍어. 과자를 관식으로 점 찍었대.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끊어봐. 볼펜을 준비한 상태에서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점을 치고 내꺼 이러면서 아니잖아. 여기서의 점 찍어는 의미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틀렸네 이미. 시험장에서 이러면 더 보지 마. 뒤에를 뭐하러 따져. 그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죠. 뭐뭐로 점 찍다지. 이 뭐뭐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C. 담 쌓다. 의미 그대로면 담을 쌓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야식과 담 쌓고니까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끊어. 맞지?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걸 애들이 모르더라. 그녀는 요즘 담 쌓고 지내. 이상하지. 야식과 담 쌓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와 과가 붙으면 부사어잖아. 꼭 필요하니까 필수적 부사어.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녹슬다. 진짜로 녹이 쓴 게 아니니까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맞아요. 끊어.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봐봐. 여기서 부사어는 아직인데 이게 필수 부사어일까? 그녀는 노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되잖아. 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닙니다. 얘는 안 된다고. 알겠나요? 뒤에가 틀렸고. 5번 눈 뜨다. 이게 open your eyes 이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끊어. 맞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부사어가 없으면 그냥 눈 떴다. 눈 뜬 거고 뭐뭐에 눈 뜨다잖아.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선생님, 필수적 부사어가 뭐예요? 수능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쯤에 9월 평가원모의사 끝났을 쯤에는 문법 개념 학습은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필수적 부사어 알지? 자, 다음 37번 별표 치세요.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 상당히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보기에 ABCD 이에 대한 이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다 배운 내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잘 봐. 국어의 어미 중에서 이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샷! 천천히 하면 시엇, 높임과 시제 이러면서 막 설명했었어. 용언 어감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가는데 시제나 높임을 나타냅니다. 뭐 하나, 둘 이상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어말어미는 뭐냐? 종결어미, 문장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연결어미, 중간에 뭐뭐 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다음 전성어미. 요걸 모르는 애들이 있을 텐데 아니다. 지금 시점은 알겠지. 전성, 성격을 전환시켜주는 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즉 용언을 용언이 아닌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명사처럼 명사형, 뒤에 거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관형사형, 부사형 막 이런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럼 봅시다. A. 머무시는 동안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뭐 문장을 다 읽을 필요 없지. 저것만 보면 되잖아. 선어말어미 2개, 연결어미. 잘 봐. 이럴 땐 기본형을 생각해야죠. 즐거우셨길. 기본 단어가 뭐였을까? 즐겁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즐겁다의 이 다가 이제 없어지면서 우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시지.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의시 플러스 엇 즐거우시엇 기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정확히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선어말 어미가 2개냐? 여기 의시, 선생님 의하고 시 2개 아니죠. 의시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의시 없으면은 가시다는 가시 시가 바로 붙으니까 시, 선어말 어미 2개 맞네요. 다음 연결어미가 어딨냐 여기. 기라고 하면은 얘는 전성어미죠. 명사형 전성어미. 연결어미가 아니라 전성어미네요. 기 막 이런 거 알잖아. 명사형 전성어미. 잘못됐고.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써놓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보면 알아야지. 셋을 기본형 뭐야? 세다. 그러면 내가 천천히 읽어보라고 그랬지. 이럴 땐. 수업 시간에 적용 능력 다 가르쳐줬어. 샷 하나가 아니다. 시엇 높임과 과거 시제 2개다. 그러면 셋을 세엇을 이렇게 되겠지. 세엇 이렇게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어말 어미 없이 없긴 왜 없어? 하나 있는데 한 개. 전성어미는 있죠. 왜냐면 셋을 가능성 관형사형 전성어미 을이 붙은 거지 지금. 알겠나요? 뒤에 나오는 가능성이란 명사를 꾸미게 하니까. 선생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냐고요? 죽여버릴 거야. 수업 시간에 한 10번은 했겠다.
기억나? 니은, 리을 막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게끔 만들어주는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번거로우시게 번거롭다. 번거로우시게 그죠? 그러면은 선어말음이 3개와 2개잖아. 2개. 선어말음이 2개. 3개가 아니라 2개. 그 다음 연결음이 뭐뭐지만은 연결음이가 맞죠. 더 날라가잖아. 그 다음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가시었겠구나. 여기 얘가 함정이야. 선생님 가셨겠구나. 가, 시, 겟, 구나. 선생님 선어말음이가 이게 가는 용언의 어간이고 시, 겟 3개 아닙니까? 아니야. 함정판 거야. 왜 아니게? 할머니께서 집에 가시다. 기본형 뭐야? 가다. 선어말음이 시가 붙어서 높임. 가시다지. 갈증이 싹 가셨겠구나. 갈증이. 기본형은 가다겠냐? 갈증이 가다야? 뭐겠어? 갈증이 가시다죠. 갈증이 사라지다는 갈증이 가시다니까 이게 가 플러스 시가 아니라 가시가 하나인 거야 지금. 여기서의 얘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수업 시간 이런 걸 했어. 할머니를 모시고 모시다. 기본형은 할머니를 모다야? 할머니 모다. 이게 아니잖아. 모시다지 원래부터. 여기서는 어타고 겟, 선어말음이 2개 맞고 이걸 애들이 다 3개로 본 거야. 가단 줄 알고. 그게 아니지. 그 다음에 종결어미 구나.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죠.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항구의 다다른 배는 원래 단어 뭐야? 다다르다. 다 자르면 어간은 다다르. 니은이 꾸며주니까 얘 전성어미 있고. 그런데 선어말어미는 없어. 선생님 르요. 선어말어미 르. 죽여버린다고. 수능 보지마. 선어말어미 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함정이 쏙 들어갔구나. 갈증이 가다가 아니라 갈증이 가시다다. 거기서의 시는 선어말음이 아니다. 자,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끼리 묶인 것은? 기역, 니은. 자, 부정 표현에 대한 건데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러나 역접 뒤에를 잘 봐. 아니나 뭐뭐하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때가 있다. 선생님 교재에 문제까지 있었다 이거. 단순 부정. 꽃이 피지 않았다. 꽃의 의지야? 봄이 왔지만 난 안 필 거야. 이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했었다고.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자, 경우가 2가지인데 기억.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아니나 뭐뭐하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그럼 기억 따져봐. 형용사인지. 형용사가 아니면 뭐겠니? 서술어가 형용사가 아니면 뭐겠어? 동사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기억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여야 돼. 안 왔다 선생님 형용사요. 그러면 안 왔다 않더라 않겠습니다. 안 와. 이게 다 똑같네 그럼? 그게 아니지. 앞 단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발달하다. 동사 형용사의 구별 기준. 제일 쉬운 게 뭐지? 니은타. 발달하다. 발달한다. 되네? 그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야. 그리고 니은 또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만 쭉 봐. 어렵다, 어렵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 궁금하다, 난 궁금한다 안 되니까 형용사. 놀라다, 놀란다. 청중들이 놀란다. 되잖아. 동사. 고요한다. 야 정말 분위기가 고요한다. 이상하잖아. 형용사. 일단 얘 2개는 날라가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은 이런 게 적용 능력이지.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데 동사인데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단순 부정이다. 무정물이 뭐냐?
뭐 돌, 뭐 칠판 막 이런 거. 알겠죠? 자, 무정물이어야 돼. 저는 무정물이냐? 저는 3번 내 동생은 무정물? 이 말이 되냐? B가 그래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풀면 얼마나 빠르고 쉽게 푸냐. 알겠나요? 두 가지 이상을 엮어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문법에서 두 가지 이상을 엮어서 물어볼 땐 한 개씩 대입해서 제껴나간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타임어택에서 다 알려줬다 이것도.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이것도 생각보다 애들이 좀 틀린 것 같아. 표준발음법 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기역, 디귿, 비읍 옆에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뭐예요? 아, 요런 애들. 좋은 질문이야. 그건 받침이 이게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 그 발음이 얘네로 바뀌면 일종의 대피음처럼 이렇게 바뀌면은 이제 비음화가 적용되는 건 거야. 그러면은 비음화 현상이 적용됐네요. 뭐 한 후후후후후. 그럼 뭐가 앞에 있고 그 다음 비음화냐 이거죠. 자, 방만, 박, 방 이렇게 됐겠지. 선생님, 쌍기역이 기역으로 자음군 단순화예요. 수능 보지 마. 내가 쌍기역은 두 개라고 그랬어, 하나라고 그랬어. 하나라서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랬잖아. 쌍자음은 하나로 치는 거니까. 알겠나요? 자, 폭넓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폭넓다면 여기 기역이 이음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넓다 자음군 단순화 있는데 그 다음 된소리 되기지 비음화가 아니야 그 뒤에가. 얘는 아예 지금 이게 요 후에 비음화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폭넓다에 자음군 단순화 널 이거잖아. 그 다음 얘가 뭔 상관이야. 기역하고 니은이 만나서 그냥 이미 이응이 됐는데 자음군 단순화랑 상관없이. 알겠나요? 자, 갑만 갑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이게 자음군 단순화잖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미음으로 갑만. 알겠나요? 자, 4번 겉 늙다. 선생님이 잘라서 풀라고 그랬지. 잘라서 풀라고. 그러면은 겉 대표음 디귿.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건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죠. 답은 4번이네. 이건 맞았어? 호박잎, 호박, 호방. 이거는 뒤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역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을 왜 받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명박이. 요즘 그분도 오래되신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면 좀 그런. 가느다란 명박이. 그게 아닌 경우 대표음으로 나야지. 근데 기역은 이미 가느다란의 기역이 있잖아 이미. 알겠나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문법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니까 아이씨 이게 내가 모르는 문법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걸. 동사 형용사 구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선어마로미 어마로미. 뭐 전성어미 종결어미 뭐 다 배운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문제 푸니까 틀렸어.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이미 배운 개념을 많이 까먹은 경우. 전성어미가 뭐였더라? 뭐 있었지? 이런 경우. 두 번째, 용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동사냐 형용사 니은다 붙여야지. 뭐 한다? 궁금한다? 이상하네 형용사. 이 적용이 빠르게 안 되는 경우. 본인은 어떤 경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둘 다일 거야. 그럼 둘 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문법은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 충분해요. 9편 끝난 시점인데 뭐. 두 번째, 실전 적용 능력은 고난도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9편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강의가 최고난도 엄매 강의지. 어려운 문법 문제와
이번 같은 매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이거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매체입니다. 40번에 42번. 가는 학습 활동이고, 이건 특별한 매체라고 하기도 좀 뭐해.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이다. 이게 포인트일 텐데.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을 먼저 봐야죠. 물음을 봐봐. 40번.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나의 전자책.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시오. 여기 나와 있는 전자책의 특징이 나에 나올 것이다. 갖다가 매칭시켜 보시오. 이거고. 41번.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 메모 문제는 대표적인 일치 문제죠. 이런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도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돼. 메모 문제가 대표적인 일치 문제라고 했어,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엔 내용도 봐야 된다고. 알겠나요? 42번. 뭐 맨날 나오던 거 ABCD. 이거는 사실상의 문법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했었잖아. 한번 해볼까? 봐봐. 가를 보면 포인트는 땡땡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문화 한마당을 홍보한대. 근데 버스에다가 광고할 거래. 저 밑에 화면 1. 즐겨찾기. 즐겨찾기가 뭐냐? 내 컴퓨터에 즐겨찾기는 자동으로 돼 있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요거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즐겨찾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기억. 40번에 1번 이런 식으로. 알겠죠? 굳이 다 읽어보는 게 아니고. 그럼 40번에 박스 한번 보자. 전자책은 중요 부분에 강조 표시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서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이게 즐겨찾기. 어구를 검색해서 검색도 할 수 있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원하는 정도에.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화면 배열을 조정해서 글자 크기도 키울 수 있었다. 전자책 뭔지 알지?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같은 걸로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기억. 기억에 즐겨찾기의 1, 3장이 포함된 것은 끊어봐.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있잖아. 다시 봐야 할 내용을 별도의 목록으로. 이게 즐겨찾기겠구나. 연결이죠? 자, 그 다음 봐봐. 밑에 보면은 니은은 형광펜. 형광펜 표시는 어디다 했겠니? 중요하니까. 자, 한번 봐요. 선택지 2번. 니은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끊어. 형광펜.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내용을 좀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요즘 매체 문제의 특징이 뭐다? 화자계들과의 시간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매체 언매가 너무 화자계에 비해서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면 안 되니까 내용과 엮어서 선택지를 내더라. 근데 그동안 대다수 애들은 이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그냥 매체의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다. 시험장에 가면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럼 내용을 독서형 시험을 하나하나 다 메모하면서 읽거나 다 기억해야 되느냐? No! 포인트가 되는 내용 중심으로. 알겠나요? 자, 봐봐. 대중교통과 광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는 일정 기간의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수용자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게 형광펜 딱 켜놓은 거야. 특히 버스 정류장 광고, 지하철역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이런 게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겠지? 이거 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뭐냐? 반복 노출이다. 키워드 정도. 알겠죠?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라. 대중교통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게임 광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층의 관심과 흥미를 감안한 것이다. 이런 뭐 사례가 되겠다. 그 다음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바로바로. 전자책이니까. 40번에 3번. 디귿의 가만에 대한 사전 찾기 결과는 끊어봐. 화면 위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면서 학생이 글 읽기에 도움을 줘. 본문과 함께 제시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A하고 B를 바로 봐야죠. A 이거 등 42번에 1번 종류가 여럿이다. 맞지? 그 다음 B 보이는 대중교통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게임 광고. 선택지 2번.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 이게 지금 보이다면 피동이지, 피동. 그러면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그 광고 보고 싶어서 본 거야?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틀어져 있는 거 아니야. 보이는 거죠? 답은 2번이다. 한 문제가 끝나주고. 이런 과정으로 푸는 거야. 다 읽고 다시 찾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안 되고 읽으면서 푼다. 알겠나요? 요즘 매체의 특징 뭐다? 읽으면서 푼다. 다음 리을은 120%로 확대한 화면이네. 40번에 4번. 리을을 통해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120% 확대했잖아.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주겠다. 맞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다. 그 다음 이 버스 광고 검색인데 여기 버스 광고 5번 미음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끊어. 그걸 검색했으니까.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려고. 버스 광고지.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게 아니지. 버스 광고를 왜 하느냐인데 지금. 알겠나요? 그 효과 이런 것도 뭔 기간이야. 내용하고 안 맞아. 답은 5번이지. 자, 그러면 남은 문제는 봐봐. 40번 끝났고 42번 끝났지. 남은 문제가 41번 하나잖아. 그럼 좀 봐야겠네. 41번. 바로 가서 보는 거야. 아직 다 안 읽었지만. 메모 1을 보면은 땡땡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홍보하자. 그럼 선택지 1번.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 흥미와 관심이었죠. 얘네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와 관심이지. 맞죠? 그럼 메모 1을 보면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자. 정류장 말고. 땡땡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 게시하자. 그래야 얘네가 타겟층이 되니까. 선택지 2번. 메모 2에서 정류장의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끊어봐. 정류장 말고 이걸 선택한 건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지. 내외부는 반복 노출 효과가 있고 버스 정류장은 반복 노출 효과가 없단데. 기억이 안 나면 찾아봐. 반복 노출 아까 여기 있었잖아. 자, 반복 노출은 버스 정류장 광고, 지하철역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즉, 버스 정류장 광고 역시 반복 노출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내가 강조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선택지야. 내용적인 측면하고 얽혀있다고.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푸니까 틀리는 거야. 내용 무시하고 틀린 애들은 41번 엄청 틀렸을 것이다. 이거 봐. 맞았어? 그렇지. 내용적인 것도 좀 봤어? 내가 수업 시간에 내용도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매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업할 때 애들이 그냥 이런 틀만 보고 그냥 풀려고 그런다. 대가리 굴린다. 그러다가 아주 작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요즘엔 내용 그런 게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왜? 과목이 매체니까.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출제하는 건 맞지만 요즘에는 내용과 엮이는 선택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 기억하면서 읽는다기보다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고 혹시 세부적인 게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날 때는 그냥 그렇겠구나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봐라.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다. 알겠나요? 그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 안 틀렸겠죠. 그럼 다 풀었잖아. 그럼 굳이 뭐 끝까지 더 읽을 필요도 없네 이거. 여기서 끝났네. 그지? 화면 3까지 막 아득바득 읽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걸로 시간이 단축되잖아.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푸는 과정에 의해서 풀었다면 지금 자료 3을 읽기 전에 모든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막 C, D, E 따지고 이게 따지고 이거 내용 따지고 여기서 오는 시간 단축을 노리세요.
그냥 전체적인 그냥 딱딱 이런 것만 보고 막 찾아다니면서 풀어갖고 시간 단축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단축은, 매체에서의 시간 단축은 단순히 그냥 필요한 문제 보고 그냥 대강 머리 굴려갖고 찾아다니면서 시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풀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다 끝나버리면 나머지를 안 봐도 되는, 여기서 시간 단축을 노리세요. 그래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43에서 45번 볼게요. 가는 교내 방송이고, 그러니까 매체가 작년 수능은 4 플러스 2였어. 6문제가 4문제 2문제. 근데 이번에는 3 플러스 3. 원래 왔다 갔다 해. 4-2로 나올 수도 있고 6평 때도 4-2였을 거야. 4-2였어. 근데 이번에는 3-3이잖아. 문제 그 지문 문제 개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다. 수능에서는 2-4일 수도 있겠지. 2문제짜리야, 4문제짜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가는 교내 방송이야. 우리 학교 학생들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가를 들은 학생들이 휴대전화 메신저 카톡방. 선생님 책에도 카톡방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카톡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가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 이것도 보면 드러나 있는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 방송 매체, SNS 매체, 그러니까 카톡방 매체 이렇게 하면 안 돼. 읽고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선생님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가에는 시간의 제약 여기 있잖아.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4번을 보면 기억에서 미음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 하나씩 적용해서 풀면 돼. 하나씩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잖아. 그죠? 3번을 보면 디귿.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 상호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끊어봐.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재진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라 이거지.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아까 네가 말했던 거 있지. 안 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왔어야 돼. 이의 제기가 아니잖아. 답은 3번인 거죠. 알겠나요? 자, 다음 45번 틀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았지? 이거 많이 틀렸더라 애들.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해. 아, 이게 또 틀린 이유가 뻔해. 뭐라고 써있니? 이번에 매체 한 개라도 틀린 사람들 혹시 그 중에서 그냥 매체 특성만을 이용해서 잔머리 굴려서 풀려고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마 2개 틀렸을 건데, 그런 친구들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쉬운 영역 매체에서 2개를 틀린다? 죽고 싶을 걸 아마. 문법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그래 이거 어려웠어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틀렸다? 아,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내용에 좀 집중하셨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영상 제작 계획,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한다. 이렇게 써있죠. 교문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한대. 여기 보면 상호가 뭐라고 하냐면은 끝부분에, 야 근데 민지야 생각해보니까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네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빼고 찍자. 끊지 않고 찍는 게 아니야.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붙이자. 근데 선택지 1번은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한대. 아니지. 교문에서 찍고 끊고 운동장 거 찍고 이거 붙이자 이거잖아. 답은 1번이죠.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하냐 이게. 그냥 내용에 대한 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알겠나요? 자, 결과적으로 언매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매체보다는 언어가 조금 어려웠는데 언어 파트도 그렇다고 해서 교과 과정에 없는 고난도의 어려운 이런 게 나온 건 아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 사항들만 출제가 됐는데 적용 능력에 있어서의 미스가 있었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문법 개념 빠삭하게 복습,
그 다음 어려운 문법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 다음 매체는 요즘에는 화자계들과의 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내용과 엮는 선택지가 좀 나오는구나.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용과 엮는 선택지에 조심하자. 끝. 알겠나요? 자, 남은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이 최고난도 독서, 최고난도 문학, 고난도 강의, 그 다음 최고난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최고난도 엄매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강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수능에서 다들 이번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반복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